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검찰의 꼬장입니다. 자, 요즘 말입니다. 검찰이 은근히 꼬장을 부리고 있다 그래요. 이미 지금 일선 현장에 가면은 검찰이 수사권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에 올리면 검찰에서 송치 이렇게 검찰에서 기소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미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조금 중요한 수사를 한다 싶으면 여지없이 검찰이 꼬장을 부린답니다. 툭하면은 영장을 발려한다거나 툭하면은 재수사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식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보안 수사가 지난해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8건 중에 1건 정도는 반드시 보안 수사 요구가 나온다고 할 정도라고 해요. 그전에는 이 정도가 아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일부러 경찰 수사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는 겁니다. 상당히 고의적이다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왜 그러는데? 이유는 바로 보안 수사권입니다. 검찰은 지금 수사권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싶어 해요. 이거라도 갖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보안 수사권이라는 게 말이 보안이지 사실은 직접 수사권, 통상의 수사권과 하등에 다를 바가 없어요. 자, 이런 겁니다. 보안 수사를 한다는 핑계로 검찰은 다 사건을 조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대장동 사건만 보세요. 대장동 사건 쭉 원래는 이재명은 대장동 사건에 아무 관련이 없다 였어요. 대장동 1차 수사팀 같은 경우는. 근데 2차 수사팀에 들어가면서 모든 것이 이재명 것이다라고 다 뒤집어 씌웁니다. 이 과정에서 유동규의 진술이 바뀌게 돼요. 이거였거든요. 자,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다. 특히 보안 수사권을 갖고 있다가 되면은 말이 좋아서 보안 수사권이지 언제든지 경찰이 마무리 지은 수사를 뒤집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보안 수사권입니다. 말이 보안 수사권이지 실은 일반 수사권과 하등에 다를 바가 없어요. 오히려 경찰에서 자질구레한 기초수사, 밑바닥 저인망 수사를 다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오히려 지들이 더 수월할 수도 있어요. 검찰이 지금 이거를 노리고 계속 경찰 수사에 어깃장을 놓는답니다. 툭하면 영장 발려, 툭하면 재수사. 그렇대요. 이 어제 기사인데요. 여러분, 어제 전광훈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다고 하죠. 이 경찰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결국 서울 서부지검이 이 청구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같이 영장이 신청이 됐던 신혜식은 영장이 반려가 돼요. 자, 사실 전광훈 영장도요, 한 번인가 2번 검찰이 반려를 했었어요. 그리고 3번째인가 만에 지금 영장이 지금 청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신혜식 같은 경우에 이 사람도 아마 이번이 2번째일 거예요. 그런데 또 영장이 반려가 된 겁니다. 아니, 신혜식이고 이 전광훈이고 얘들이 왜 걸리느냐, 왜 문제가 되느냐. 지난 1월 19일, 그러니까 작년 1월 19일에 있었던 서부지법 폭동, 이 서부지법 폭동의 배후로서 전광훈이 지목되어 있고 신혜식이 지목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야 이 사람들이 구속되는 거야.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동안 검찰에서 계속해서 어깃장을 놓습니다. 영장도 반려, 수사 결과도 반려, 계속 반려. 그래서 지금까지 시간을 끈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전광훈은 영장을 쳐놓고 신혜식은 영장을 반려를 되돌려 보냈다는 거예요. 와, 이런 일이 다 있죠? 자, 이미 제가 보여드린 적 있죠? 전광훈하고 신혜식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그러니까 12월 15일, 지난해 12월 15일에 이미 한번 된 게 있어. 이거를 지금 반려시킨 거예요. 전광훈은 이전에도 한 번 있었지. 작년 여름에도 한 번 있었죠.
세 번째 만에 정광훈은 영장 청구가 들어간 거고요. 신혜식은 이번에도 또 안 된 거야. 자, 이것만 해도 보세요. 벌써 두 번째죠. 몇 번째 이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또 있어요. 이춘석 의원에 대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보안 수사 요구를 검찰이 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해서 보냈는데 검찰이 보안 수사를 요구를 해. 자, 이춘석 의원은 그렇다 치고 여기 또 누구 있습니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보안 수사를 요구해서 사건을 다시 되돌려보내. 이진숙이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보수 여전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가지고 민주당 신나게 욕하고 막 그랬잖아. 기억하시죠? 이 사건이 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건이라고 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이에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검찰에 보낸 거예요. 근데 검찰이 이걸 되돌려 보낸 겁니다. 이게 되돌려 보내고 자시고 할 사안이야? 아니, 유튜브로 다 봤잖아. 영상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뭐 이걸 발열시킨다고? 누가 발열시켰다고? 검찰이 되돌려 보낸 겁니다.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죠? 정치적 사건만 그러냐? 아니요. 이 동덕여대 사학비리 사건, 이 사건의 경우에도 경찰이 수사를 마쳐서 검찰한테 보냈는데 검찰이 전면 재수사를 해라고 다시 요구가 내려와요. 어깃장 놓은 거지.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방통위원장 했던 유희림 같은 경우에 이른바 자기 친인척을 동원해 가지고 그 민원을 내게 하고,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뉴스타파니 뭐 이런 데를 또는 MBC 이런 데를 심의한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셀프죠. 자기가 민원 내고 자기가 심의하고 뭐 이런 식의 장난질을 쳤었어요. 자, 이게 걸렸단 말이야. 이것도 증거가 너무 명백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거 검찰이 또 발열했어요. 그것도 검찰이 3번이나 발열을 했어. 왜 이러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경찰이 너무 수사를 못해. 그러니까 내가 발열을 하지. 어떻게 하면 돼? 검찰한테 보안 수사 주면 되지. 요라는 거야, 지금. 이 검사 새끼들이 꼬장을 부리는 겁니다. 꼬장을 부리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보안 수사권이 있으면 이렇게 안 하지. 우리가 보안 수사를 하면 되지. 자, 봐요. 지들이 수사하겠다는 거야. 유일임 사건 같은 거 지들이 수사하겠다 이거야. 참. 뿐만 아닙니다. 검찰은 무슨 짓도 하느냐. 야, 지난번 여러분 캄보디아에서 범죄 행각을 벌리다가 국내에 송환된 사람도 있죠. 이 사람 중에도 지금 구속영장이 반려된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반려시켰어? 검찰이 반려시켰어요. 그 다음에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집 앞에 가가지고 협박 방송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지난번 탄핵 사건 그 전후로 해가지고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사는 집 근처에서 아주 쌩 난리를 부린 새끼들이 꽤 여러 명이 있었거든. 얘들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검찰이 되돌려 보냈어. 뭔데 이 새끼들? 검찰의 꼬장입니다. 검찰의 꼬장. 심지어 누구 영장도 반려가 됐다? 김성훈, 윤석열을 위해서 그 충성을 다 바쳤다는 김성훈, 걔 영장도 검찰이 반려를 시켜버려요. 이 뭔데? 이거는 꼬장이라는 말밖에 더 못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적 없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중요한 사건에서는 꼭 이렇게 꼬장을 부리는 겁니다. 일부러 꼬장 부리는 거야. 그러면서 경찰 수사 이렇게 믿기가 어려워. 그러니 우리 검찰한테 보안 수사권 줘. 이러는 거예요. 그 보안 수사권을 위해서 안 해도 될 걸 계속 지금 보완해달라, 보안 수사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누가? 검찰이. 자,
이 기사를 한번 보실게요. 작년에 검찰이 보안 수사를 요구한 건수가 어느 정도냐? 10만 건을 돌파했는데 8건 중에 1건이다. 이게 기존에 그전에 있었던 거에 비하면 2배가량 높아진 거예요. 2배가량. 그게 뭡니까? 검찰이 꼬장을 부리는 거야. 야, 경찰, 니들 수사권 뭐 갖고 가고 싶으면 갖고 가는데 우리보다 수사 못하는 거 확실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니들한테 반려시킬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 꼬장 부리는 것밖에 없거든. 앞으로 계속 꼬장 부릴 거야. 이거예요. 그러면서 검찰은 분명히 이걸 국회로 가져올 겁니다. 이렇게 반려된 수사가 늘었다. 뭐다? 검찰이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 이거 보안 수사권이 있으면 검찰이 그냥 알아서 수사하고 그냥 기소했을 건데, 검찰이 보안 수사권이 없으니까 내려보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 이 말은 뭐냐? 검찰이 계속 이렇게 어깃장을 놓는 이유는 뭐다? 검찰한테 보안 수사권 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 얘기를 하려고 얘들이 이렇게 치사한 짓을 벌이는 겁니다. 이게 말이 치사한 짓이지, 국가가 그들한테 공익을 위해서 쓰라고 준 권한을 남용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자신의 권한을 자신의 사적인 이익,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악용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런 애들이 검찰 맞아요? 이런 애들이, 야, 정말, 와, 서글픕니다. 서글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요. 그죠? 이게 이래도 되나 진짜? 그런데 이 꼬장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이 이런 짓을 하는 이유, 꼬장을 부리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얘들은 경찰의 수사력을 어떻게든 간에 깎아내리려고 해. 어떻게든 간에 깎아내려서 그 핑계로 자신들한테 보안 수사권을 달라. 보안 수사권을 얻기 위한 명분 쌓기인 겁니다. 명분 쌓기는 사실 자신이 잘해서, 뭔가를 잘해서 그래서 명분을 쌓아야 되는 건데, 얘네들은 뭐다? 자신들이 뭘 잘할 수 있는 게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경찰을 폄훼해서, 경찰 저렇게 수사 못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검찰한테 수사권 줘. 보안 수사권.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관련 법이 마무리가 안 됐어요. 이게 검찰청법이나 중수청법, 형사소송법 이런 것들이 개정이 돼야지. 그래서 더 이상 검찰한테 보안수사권이든 뭐든 아예 주지를 않는다는 게 확정이 돼 버려야지. 그래야지 검찰이 이런 꼬장을 안 할 겁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검찰은 꼬장을 부릴 걸로 보여요. 특히 이달 하순부터 본격적인 개정 작업이 들어가서 설 연휴를 전후로 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이때를 지금 딱 기회로 잡아가지고 검찰이 집중적으로 지금 로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민주당 내에 이 친검 인맥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해서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라는 식의 이런 여론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사실 다음 달을 넘기면은 조금 곤란합니다. 여러모로. 왜? 다음 달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2월, 3월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지방선거 국면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이런 법 개정하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 개정을 언제 마무리 지어야 된다? 1, 2월 달에는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거예요. 검사들은요, 이거를 지방선거 시간까지 끌고 가가지고 지방선거 와중에서 어떤 여론몰이를 통해서 자신들이 보안수사권을 확보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시간을 미뤄주면 안 돼. 저는 이번 달에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봐요. 1월 달에 마무리 돼야 되고 다음 달까지 가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이미 법안은 다 나와 있거든요. 통과시키는 것만 남았어. 시간을 끌면 끌수록 검사들한테 기회를 주게 됩니다. 검사들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계속해서 몇몇 사람, 자신들이 표적으로 삼은 나름 취약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로비를 계속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예. 사람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한 번 뿌리쳤는데 뿌리친 사람이 또 달려와. 또 읍소를 해. 조금 있다 또 읍소해. 뿌리쳤는데 또 읍소해.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도 흔들리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법 개정 시간이 뒤로 미뤄질수록 검찰이 표적으로 다 삼은 사람들은 검찰한테 괴롭힘을 많이 당한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 그 시간대에 개혁이 후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늦추면 저는 안 된다고 보여. 그러니까 검찰은 한쪽으로서는 로비를 하고 한쪽에서 이렇게 꼬장을 부리고 뭐 이러는 겁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검찰 로비 어떻게 하는지도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제가 검찰이 어떻게 로비한다는 걸 아시면은 이렇게 시간을 보안수사권 이 검찰정법 개혁 이거를 시간을 끌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 더 절감하시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검찰의 꼬장 목적은 보안수사권인데 이 보안수사권은 사실상 정치검찰을 부활시키는 겁니다. 말이 보안이지 직접 수사권과 하등에 다를 바가 없어요. 오히려 가장 기초적인 수사, 사실 수사를 할 때 제일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게 기초 수사거든요. 밑바닥 정보를 확보하는 거, 이게 제일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이 밑바닥 정보, 기초 정보가 탄탄하게 확보돼 있어야지 그 위에 중요한 정보들을 쌓아 올릴 수가 있거든요. 이 기초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 기초 수사 경찰이 제일 잘하죠. 이 경찰이 이 수사를 다 해가지고 갖다 주기 때문에 검찰은 여기에 몇 가지만 싹 바꿔놓으면 수사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기초 수사가 탄탄하면 탄탄할수록 경우에 따라서 수사를 뒤집기도 좋아. 그러니까 힘들고 시간 많이 들고 돈 많이 들어가는 기초 수사는 경찰한테 맡겨놓고 자기들은 결정적인 조작만 하겠다 이거 아니야. 사실 보안수사권은 그렇게 쓰일 거예요. 말이 보안수사권이지 검찰의 직접 수사와 하등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 보안수사권을 이용해서 조작질을 할 거예요. 100% 조작질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북송금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처음에는 대북송금에 관심도 없었어요, 검찰. 원래는 쌍방울이 이재명 당시 그 성남시장한테 변호사비를 대납했다, 이거를 수사를 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서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뭘로 넘어갔다? 대북송금으로 넘어간 거예요. 대북송금도 처음에는 쌍방울이 북한하고 뭐 거래를 하다가 생긴 일이었구나, 요거였단 말이야. 이게 쌍방울 1차 수사팀의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2차 수사팀이 바뀌면서 이게 대북 송금 사건이 돼버린 겁니다. 대장동 사건도 똑같아요. 성남FC도 똑같아요. 성남FC 경찰이 무혐의로 털었어. 선거법 위반 사건 경찰이 선거법 위반 아니라고 털었어. 그랬는데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를 한 거예요. 보안수사권은 정치검찰의 부활 신호탄입니다. 절대로 줘서는 안 돼요.
보안 수사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검찰청이 3개가 되는 겁니다. 검사들이 지금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보안 수사권만 있으면 공소청 사실상 경찰청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중수청이 하나 생기잖아. 중수청 사실 대검 중수부나 다름없어. 대검 중수부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중수청이 된 거야. 그리고 뭐 공수처 또 따로 있네. 이 다 검찰청이라고 보는 거예요. 검찰청이 하나인 게 아니라 3개로 늘어났다. 야, 우리 갈 데 많아 좋다. 그러니까 괜히 개기지 말고 보안 수사권 확보하는 데 집중해. 요라고 있다니까 얘네들이. 검찰청이 3개로 늘어나. 뭐가 생기면? 보안 수사권이 생기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지금 누가 여기에 어깃장을 놓느냐. 정성호 장관 주변하고요. 봉욱 민정수석 주변에서 계속 어깃장을 놔요. 민주당 법사위원회에서는요. 절대로 주면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춘석 같은 사람이 있잖아. 박범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도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계속 어깃장을 놓으면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모양이야. 아, 나 진짜 답답시려워. 왜 이런 자, 여러분,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요, 절대로 이 검찰한테 보안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 라는데 지금 뭐 사실상 의견이 일치가 되어 있다고 해요. 민주당 안에서는. 그런데 여전히 숨어서 있는 몇몇 사람들, 특히 검찰 출신이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어깃장을 놓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인맥을 동원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수사권,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로비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로비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좀 있나 봐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제가 제일 답답스러운 게 민주당 내부에서 계속해서 어깃장을 놓고 딴소리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공개석상에서는 절대로 이런 얘기 못한다. 공개석상에서는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꼭 뒤에 가가지고 딴소리를 합니다. 검찰개혁에 어깃장을 놓는 자들, 이런 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공개석상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문제는 공개석상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일일이 다 전화를 하든지 해서 보안 수사권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걸 좀 확인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보안 수사권에 찬성하는 사람들 몇 명 있거든요. 특히 법조인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이 새끼들이 검사들한테 안 당해봐서 그래. 검사들한테 조금이라도 제대로 당해본 사람은 절대 검사들한테 수사권 줘야 된다 소리를 못해요. 안 해요. 검사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검찰의 인적 청산이 안 되고 있어요. 검찰의 인적 청산이 끝나야지, 사실 그래야지 보안 수사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 근데 인적 청산조차 안 됐는데 무슨 보안 수사권이야? 아니, 개혁의 시작이자 끝은 뭐라고요? 인적 청산입니다. 제도 개혁 좋아요. 해야 돼. 하지만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나쁘면 그 제도를 악용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검경 이 수사권 조정 몇 번 했는데 이번이 3번째인가 4번째인가 그러잖아. 근데 3번째 4번째 해봤자 안 됐죠. 왜? 그래요. 운용하는 놈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잖아.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시기 직전에 우리 검찰개혁법 한번 싹 통과시킨 적 있죠. 그때 그 박병석이가 등 넣는 바람에 우리 다 망쳤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자, 그때도요. 이 등 하나만 빼면은 나름 괜찮은 수사권 조정이었어요. 그런데 한동훈이가 그 등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사실상 수사권을 자기들이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것처럼 만들어 놔 버렸잖아. 그죠? 그런 겁니다.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 놔도요. 쓰는 놈이 개판을 치면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러니 인적 청산부터 해놓고, 검찰도 그래요. 보안 수사권을 요구하고 싶으면 인적 청산부터 해놓고 봐야지. 그런데 인적 청산, 검찰의 인적 청산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도 보안 수사권 얘기할 사람이 없을 거야. 지금 보안 수사권을 떠드는 새끼들이 다 뭐다? 사실은 인적 청산의 대상들이에요. 얘네들이 지들 안 죽으려고 지금 보안 수사권 얘기한 거라니까. 이 새끼들 다 모가지 쳐놓고 다 청산해봐. 그러고도 보안 수사권 얘기가 나오면은 그때 가면은 그때 이제 보안 수사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요, 보안 수사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순해. 불순한 놈들이 하고 있거든.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안 수사권이 검찰이 없죠. 그럼 검찰의 돈벌이, 검찰 출신의 전관, 이 전관의 돈벌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죽자 살자,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거예요. 특히 검찰 출신의 그 전관 변호사들, 이 전관 변호사들이 계속해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다? 지들 돈벌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자, 우리 정신 반짝 차려야 됩니다. 예. 절대로 우리가 검찰한테 속아서는 안 됩니다. 검찰의 이런 꼬장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